누구나 잠을 자면 꿈을 꾸곤 한다. 그런데 나는 그 꿈에 갇힐 뻔한 적이 있다. 나는 주말만 되면 핸드폰을 하느라 새벽 3, 4시쯤에 잠이 들곤 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새벽이 돼서야 슬슬 잠들어 보려고 하는데 뭔가 그날따라 주변이 어둡다는 게 무서웠다. 그래서 그날은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두고 핸드폰을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약간 자각몽 비슷한 꿈을 꾸게 됐다. 처음 눈뜬 곳은 내 침대 위였다. 이상한 건 분명 무드등을 켜고 잤는데 꿈에서는 무드등이 꺼져 있었다. 꿈이라고는 하지만 어두운 게 무서운 건 똑같았기에 나는 무드등을 켜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꿈에서 가위에 눌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가위에 눌려보니 정말 무서웠다. 나는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전혀 몸이 움직여질 기미가 없자 언젠간 깨겠지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냥 누워있기로 했다. 그 순간 검은색 연기가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더니 나를 덮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연기에 다 덮여지기 전에 너무 놀라서인지 다음 꿈으로 넘어가졌다. 두 번째 꿈에서도 나는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무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검은색 연기는 아까처럼 다시 처음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결국 두 번째 꿈에서도 나는 손가락 한번 까딱해보지 못한 채 검은 무언가에 덮여져 다음 꿈으로 넘어갔다. 다행히 세 번째 꿈에서는 침대였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무드등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세 번이나 꿈에서 같은 상황을 맴돌고 있던 나는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또 검은 연기가 내 몸을 덮칠 것 같아서 침대를 벗어나 무작정 거실로 뛰쳐나갔다. 거실로 나가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방이 보였는데 왼쪽 방에서 방문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면서 가족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단 그 방 안에 가족들이 있다는 건 확실했기에 나는 의심 없이 왼쪽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분명 그 방에 있던 건 가족들이 맞는데 모두 하나같이 얼굴이 이상했다. 다들 웃고 있는데 웃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족들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다가오면서 잘 왔다고 웃고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 채 비명만 질러댔다. 그리고 네 번째 꿈으로 넘어갔다. 역시나 장소는 침대 위였고 무드등은 꺼져 있었다. 뭔가 다른 게 있었다면 네 번째 꿈은 창밖에서 아침 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빛 덕분에 방이 어느 정도 밝아져 딱히 무드등을 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의 일들이 무드등을 켜지 않아서인 것처럼 느껴져서 무드등을 킨 다음 거실로 나갔다. 거실로 나가보니 역시나 방문이 두 개가 보였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여자아이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신나하면서 웃기 시작했다. 공포스러운 상황에 많이 지쳐 있었던 나는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여자아이가 내 팔을 잡더니 자기랑 놀아달라며 나를 방 안으로 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는지 창밖에서 제대로 된 햇살이 방을 비추기 시작했다. 방이 밝아지자 여자아이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내 팔을 놓아주었다. 나는 여자아이에게 최대한 미움을 사지 않도록 잘 말을 했다. 미안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볼게. 그리고서 나는 빨리 그 방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놀라서 꿈에서 깼다. 다행히 이번에는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무드등이 켜져 있었다. 진짜 꿈에서 깬 것이었다. 그리고 그 꿈을 또 꿀까봐 나는 다시 잠에 들지 못했다. 나는 많이 피곤해서 이러한 현상을 겪은 것 같아 그 후로는 절대 새벽 3, 4시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들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자아이가 나에게 했던 말 때문에 잠들 때마다 꿈꾸는 게 무섭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